자, 이제 우리 교재 112쪽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2쪽 봐주세요. 거기에는 112쪽입니다.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요.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곡선을 제가 몇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3개예요, 3개. 우리 책에는 2개로 남아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제가 나누어서 3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좌표축에 X축에 뭘 쓰기로 했나요? X축에는 수량이요. Q, 영어권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Y축에는 가격이요. P.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P, 여기에 Q라고 써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급곡선이, 첫 번째는 공급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수직선. 두 번째 공급곡선의 모양은 하나는 좀 가파르고요. 또 하나는 완만한 모양으로 그려진답니다. 세 번째 거는요, 좀 완만한 모양으로 그려진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요, 가격의 변화가 있어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가격의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공급량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공급량의 변함이 없죠. 가격의 변화가 있어도 공급량의 변함이 없는 거는 수직선이에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거. 앞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건 수직선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토지의 총량이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해볼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총량이 요만큼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에이, 바다를 메우는 거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다를 메우는 거는 토지, 이쪽 토지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토지량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급곡선이 수직, 이거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보자고요. 가격이 변화, 이렇게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바뀌는 거. 이런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바뀌는 거. 얘는 공급을 조금밖에 못 늘리죠. 근데 얘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공급할 수 없는 물건, 얘와 얘는 공급할 수 있는 물건. 그런데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것, 공급을 늘리기가 쉬운 것.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걸수록 가파르다. 공급을 늘리기가 쉬운 걸수록 완만하다. 공급할 수 없는 건 수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로 치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대신 여러분, 농지를 줄이는 대신에 택지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와 관련 있는 건 부증성이에요. 토지의 특성, 지난 시간에 부증성. 그래서 앞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부증성. 그러나 토지의 경제적 공급, 말하자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공급이 쉬워질수록 완만해지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가파르다. 앞으로 공급이 쉬워질수록 완만, 어려워질수록 가파르다. 이 두 가지만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단기와 장기. 단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려우니까 가파르고, 장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쉬워지니까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부연 없이 단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단기는 부동산의 양을 늘릴 수 없죠. 이 단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1년 이하는 단기, 1년 이상은 장기 이런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단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기에 여러분 주택을 공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라고 해봐요. 그럼 1년 이하인 기간인 2개월이나 3개월이나 5개월이나 6개월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죠. 주택 짓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단기는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말 없이 단기는 이렇고. 근데 둘이 비교할 때 단기, 장기. 2년과 20년. 자, 2년이든 20년이든 다 1년 이상 되니까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년과 20년 중에서는 2년이 단기고 20년이 장기. 20년과 200년. 그러면 20년이 단기고 200년이 장기.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와 장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기일수록 공급이 어렵다. 장기일수록 공급이 쉽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곡선 기울기의 의미는 공급 가능 정도로 나타낸다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14로 건너갈까요? 114. 자,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균형. 시장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균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에는 수량을 쓴다 그랬고요. Y축에는 가격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해를 위하여.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해와 기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해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래프 그리는 양이 적어요. 강의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볼 때 초반에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여러분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좀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수요 곡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직선으로 그렸군요. 여러분 곡선 속에 직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도 우상향의 모양인데 단순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입니다. 우리 책에는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졌는데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책하고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그려놓고 직선의 경우도 곡선의 범위에 들어간다. 곡선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여기 이렇게 이 점이 만나는 곳인데 만나는 점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은 교차하는 점이라고 해주십시오. 만나는 점이란 말보다 교차하는 점. 왜냐하면 만나는 점에는 교차하는 점과 접하는 점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차하는 점인지 접하는 점인지를 분명하게 하려고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이렇게 교차하는 점. 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이런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다. 이때 가격을 P0, 수량은 Q0. 그리고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점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균형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점이 아닌 점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균형점이 아닌 점. 예를 들면 요 점이나 요 점은 균형점이 아닌 점이에요. 가격이 예를 들면 P1이나 P2인 점에서는 예를 들어 가격이 낮은 P1인 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해요. 여기서 이만큼의 불일치가 발생하죠. 요 점을 F, 요 점을 G라고 제가 해볼까요? 그러면 F점에 대응해서 공급량은 이렇게 정해지죠. 이게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공급 곡선에 대응한 양. 그리고 요건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수요량이에요. Q2.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만큼 한번 따져보잔 말이죠. 여러분 수요량, 공급량부터요. 여기서 이만큼이 공급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이 수요량이고. 그러면 결국 수요량이 이만큼인데 공급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수요량이 더 많죠. 공급량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이만큼을 우리는 초과 수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의 크기는 Q1과 Q2가 초과 수요예요. 자주 얘와 얘가 초과 수요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고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 이걸 초과 수요. 말하자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과 수요의 의미 잘 알아두십시오. 초과 수요란 수요가 공급을 이만큼이나 초과한다는 뜻이다. 자, 근데 초과 공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가격이
2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P2 여기가 J 여기가 K. 그러면 JK만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그럼 공급은 우선 수요는 이만큼, 공급은 이만큼이죠. 따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량의 경우를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급량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 공급이 더 많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초과 수요의 경우를 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져보니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았어요? 수요량이 더 많았죠. 수요량이 더 많았습니다. 즉 공급량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볼 때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거, 그 차이만큼이 초과 수요였습니다.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어느 게 더 많은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 크기는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뺀 크기만큼이 바로 초과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 수요일 때는 사는 쪽이 많아서 뭐가 나타나냐면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요. 얘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난다.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많아요. 요거는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공급자 경쟁이 나타나죠. 공급자 경쟁이 나타난다는 말은 공급자가 경쟁을 해요. 공급자 경쟁으로 말미암아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결국은 가격은 하락하는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이 균형점에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균형점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재의 기본서는 114페이지 왼쪽 보조단에 있고 우리 프린트물에 제가 조목조목 해놨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아요.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그리고 수요 곡선 높이가 수요 가격, 공급 곡선 높이가 공급 가격,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도 같아요. 그리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려는 압력, 가격 상승 압력인데 가격이 떨어지려는 압력도 없어요. 딱 균형점이니까. 그리고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도 없어요. 여기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는 공급자 경쟁이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여기는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나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려는 압력이 나타나서 올라갔어요. 여기는 떨어지려는 압력이 있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려는 압력과 떨어지려는 압력도 없어요. 계속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균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균형이란 말은 마샬이 물리학에서 따온 개념인데 다른 어떤 특별한 유인이 없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균형점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인데 그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이 가격을 우리는 아까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을 수요 가격,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을 공급 가격이라 그랬는데 균형점에 대응했으니까 균형 가격인 거죠. 균형 가격의 특징은 수요 곡선 높이인 수요 가격과 공급 곡선 높이인 공급 가격, 그게 딱 일치해요. 그게 균형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양을 수요량이라 그래요. 여기가 수요량이죠. 이게 공급량이죠.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양 공급량,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양 수요량.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이 딱 일치하는 점에서 정해지는 이 양을 균형 거래량 혹은 균형량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줄여서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요 공급량이죠. 균형 수요 공급량을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점에서의 특징, 우리 교재의 균형 수요 공급량,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제 기본 강좌에서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하는 건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심화에 가면 이제 여기다 더 보태고 그래요. 뒤에서 이제 부동산 조세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요만큼만. 자, 이제 균형의 이동으로 갈게요, 여러분. 균형의 이동입니다. 116으로 갈 텐데 116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115페이지의 예제 문제 보시면 균형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양을 찾으면 수요량 80, 공급량 80 똑같은 것이고 임대료는 6만 원이잖아요. 답 2번이에요. 계산 문제 아니에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를 수 있다. 넘어가셔서 116페이지 함수 문제는 심화 과정 때, 함수 문제는 심화 과정 때 알려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게 돼요. 기본 때는 계산 문제 넘어가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16입니다. 이제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의 변동입니다. 시장 균형의 변동인데요. 여러분은 시장 균형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 균형의 변동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시장 균형의 변동. 우선 먼저 그래프요. 제일 먼저 두 개의 그래프를 먼저 수요부터 그려볼게요. 수요부터. 여기 가격, 여기 수량. 제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 교차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여기예요. 이 교차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러는 거고,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균형 가격, 균형량 이렇게 정해졌죠. 근데 여러분 수요가 증가한대요.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수요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새로운 교차점이 여기예요. 수요량이 늘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실은 이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은 양이 균형점이었잖아요. 균형점? 그런데 수요량만 늘은 거예요. 수요량만 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요. 그림으로 봐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균형점이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전보다도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양도 늘었죠. 이렇게. 가격은 올랐고 양은 는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로 해봐요. 수요가 주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수요가 느는 경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에도 책에도 나와 있어요.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예요.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죠. 이거는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요만 증가란 말은 공급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샀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많이 샀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는다. 가격 상승, 양 증가예요. 많이 샀으니까 균형량도 증가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래프 없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표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원래 기본 과정에서는 요 내용들을 다 아직은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심화쯤 가야 그래프 이해가 좀 된 상태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넣어주는 게 좋겠다. 미리.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넣었는데 앞으로 이제 심화 때 가면 더 많이 이야기를 할게요.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수요가 주는 경우. 그럼 수요가 주는 경우는 이렇게 줄죠. 안 사는 거니까. 그럼 수요가 줄었으니까 교차점이 여기로 바뀌었죠. 이 점으로. 그럼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수량은 가격은 더 하락하고 양은 더 준다. 이렇게. 가격은 더 하락하고 양은 더 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전보다 어떻게 돼요? 균형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조금 샀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주는 거죠.
조금 사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수요만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요만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공급은 불변인 채 수요만 감소하면 조금 샀으므로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균형량도 여기는 균형량이 느는 거지만 균형량은 줄 거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공급이 바뀌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공급이 바뀌는 경우. 자, 가격, 수량,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하는 점, 여기가 교차하는 점. 균형점입니다. 그럼 균형점이 최초에 우리가 요 점이 균형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수량이 정해졌겠죠. 가격과 수량이 요 점에서 정해졌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다. 가격은 P0, 수량은 Q0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공급이 느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해봐요.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요 점으로 바뀐 거죠. 균형점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여기서 여기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균형점이 바뀌면서 가격과 수량이 바뀌겠죠.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은 P1, 수량은 Q1. 그 전보다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물량이 많아져서. 시중에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양도 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 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공급만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공급 양이 증가한 거죠. 공급이 는다는 말은. 아까 수요가 는다는 말은 수요량이 는 거니까. 양은 는 거예요. 균형량은 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요하고 반대죠. 수요는 늘 때 다 늘었어요. 근데 공급은 늘 때 양은 느는데 가격은 떨어져요. 또 공급이 주는 경우를 그래프로 보니까요. 공급이 줍니다, 여러분. 공급이 준다. 이렇게 공급이 준 거예요. 그러면 교차점이 요 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전보다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양은 줄겠죠. 그래서 그 전보다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가격은 올라갔고 그 전보다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죠. 양은 줄어들게 되죠. 교차점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균형점이. 따라서 그 전보다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증가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증가는 이쪽으로 증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 왼쪽으로 가는 게 감소. 그래서 이게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균형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바뀌는 경우, 공급이 바뀌는 경우를 앞으로 점차 그래프 없이 많이 사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 든다. 조금 사면 가격 떨어지고 양 준다. 시중에 물량이 많아지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 든다. 시중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 준다. 그래프 없이 점점점 할 수 있도록 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래프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데 변화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입니다. 여기 가격, 여기 수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최초에 여기서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럼 가격과 수량을 딱 정해볼게요.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해요. 그럼 가격은 P0, 수량은 Q0 했거든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대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대요. 다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이렇게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 크기는 커. 공급 증가는 적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는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다시요. 우리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있어요. 근데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해요. 자,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 중에서 수요 증가 크기가 크대.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교차점이 수요 증가는 요리 가고 공급의 증가는 이리 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교차점이죠. 그리고 균형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러면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균형점의 이동 방향을 살펴봐요. 주로 수요나 공급이 다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따라갔어요? 공급 증가 따라갔어요? 큰 거 따라갔죠. 큰 쪽 따라갔죠. 수요 증가 크기가 크니까 얘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오른쪽 위로. 근데 공급 증가 크기가 크면 얘기는 달라져요.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그전보다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가격과 수량은 가격, 수량 이렇게 되죠. 그럼 그전보다 가격은 어떻게 됐고 올라갔죠. 양은 늘었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둘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 증가 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 쪽만 따지면 돼요. 큰 쪽만 따져. 수요 증가만 따지면 돼요. 큰 쪽만 따진다는 말은 이 중에서 우리는 고려할 게 뭐만 고려하라? 수요 증가만 고려해라.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많이 샀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양도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하지.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나와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가지가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쫙 이제 나오는 그래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올려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프 여러 가지 모양들.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래프 여러 가지 모양들 그냥 올려는 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모양들 그래프. 그런데 그걸 보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 다양한 그래프. 근데 이 프린트물 한 장짜리로 그려드리는 이 그래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려본다는 의미로 편안하게 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제가 요거 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 중에서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요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만약에 공급 증가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 한번 거기에는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죠. 책에는 있어요. 책에 117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 1번의 기억 수요 증가가 크다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근데 이번에는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그래프 또 그려볼까요? 자, 제 말은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프 안 그리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프 하고 서로 연결시키면서 점점점 그래프를 놓을 거예요. 그걸 우리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해볼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좌표축은 가격 수량 좌표축이에요. X축의 수량, Y축의 가격. 자, 그럼 이제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하향 곡선.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상향 곡선.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점이 균형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가격 정해지고 수량 정해져요. 가격은 P0, 수량은 Q0. 근데 우리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근데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는 크기가 작아요. 근데 공급의 증가가 아주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공급이 많이 증가했어 이렇게. 그 말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중에서 공급 증가 크기가 크대. 그러면 교차점이 요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점도 여기서 이렇게 공급 증가 따라갔죠. 큰 쪽 따라가는 거예요. 큰 쪽. 항상 큰 쪽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정해졌죠.
그럼 그 전보다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큰 쪽 따라가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공급 증가만 따지세요. 공급 증가 따라갔으니까. 공급 증가하면 시중에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은 떨어진다.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많아져서 양은 균형량은 증가하게 된다. 늘어나잖아요. 이 그래프 없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그걸 위해서 책에 다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책에 작년에는 다 안 해놨더니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연습하는데 연습하려고 하는데 책에 다 안 해줘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다 해놨고요. 책에 프린트에는 일부러 수요 증가 크기가 큰 것만 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수요 증가가 있고 제가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렇게. 그럼 이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예요. 이쯤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요. 가격은 P0, 수량은 Q0.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런데 수요는 조금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공급 감소가 크대. 이렇게. 공급의 감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교차점이 요거 바뀌어요. 지금 문제가 수요는 증가한대요.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동시에 바뀔 경우는 큰 쪽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 방향으로 균형점 이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격과 수량은 요거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 전보다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준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큰 거 따라가니까 양은 줄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큰 거 따라가세요. 공급 감소? 공급 감소니까 물량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양 어떻게 될까요? 줄죠.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세요. 복잡해도. 그리고 그래프 없이 나중에 이것만 보고 보세요. 이제 큰 거 따라가요. 무조건 큰 거 따라가.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면 무조건 큰 거 따라간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자, 이거 이해가 되려면 수요 증가하면 많이 샀으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공급이 줄면 사람들이 조금 사니까 물량이 줄어서 가격 올라가고 양 감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따라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동일한 경우를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다 모아서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딱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입니다. 이 점이 균형점. 거기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전보다 가격은 P0, 수량은 Q0. 이렇게 됐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 건데 이번에는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한대요. 동시에 두 가지가 똑같이 증가하는데 글쎄 이번에는 크기가 똑같대요. 수요 증가 크기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똑같대요.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해요. 여러분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거든요. 근데 공급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교차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죠. 수요와 증가와 공급의 증가 동시에 딱 새로운 교차점이죠. 그러면 교차점이 이 점으로 바뀌게 되면 균형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정해지죠. 따라서 가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양만 증가하는 거예요. 양만. 이렇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동시에 바뀌되 변화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격 쪽에서나 양 쪽에서 불변이 하나 생겨요. 보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에요. 불변이고요. 양은 어떻게 돼요? 균형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변화 크기가 똑같으면 불변이란 말이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양을 먼저 하세요. 양 요거 증가예요. 양은 무조건 증가. 양은 무조건 증가예요. 그러면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죠. 왜? 이거 올라가죠.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죠. 공급 증가는 가격 떨어지죠. 수요 증가에 의해서 올라간 것과 공급 증가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똑같으면 불변이에요. 여러분 공부해갖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과 까먹어갖고 잊어버리는 게 똑같으면 실력이 변함이 없이 불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수요 증가로 가격 올라가는 것과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변함이 없으면 불변이에요. 불변. 가격은 불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양이 불변인 경우로 제가 해볼게요. 양이 불변인 경우로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변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프린트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서 하려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크기가 똑같은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똑같이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최초의 균형점입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요즘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요.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요 균형점 P0, 수량은 Q0였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대. 근데 똑같이 수요 증가 크기와 공급의 감소 크기가 똑같이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이 감소한대. 이렇게.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똑같이. 그럼 교차점은 여기가 됐대요. 요 점이 교차점. 그럼 균형점은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가격과 수량이 요 점에서 정해졌어요. 수량이 여기서 정해지고 이렇게. 그 전보다 가격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양은 변함이 없죠.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인 거예요. 이번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말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수요 증가 크기와 공급의 감소 크기가 똑같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언제나 양이 편해요. 양을 먼저 보세요. 수요 증가니까 양 증가, 공급의 감소는 양 감소. 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양은 균형량은 증가와 감소가 똑같으니까 균형량은 따질 것도 없이 불변이에요. 앞으로 그래프 그릴 것 없이 증가 감소가 나오면 양은 불변이에요. 양은 불변 나왔으니까 가격도 불변 나오잖아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거예요. 증가하는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도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은 따질 것도 없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여기서 불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불변이 하나 나오면 양에서 불변이 나오면 가격은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만 봐.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올라가야 돼. 이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지면 가격도 불변이라고? 불변이 두 개 나오지 않아요. 불변은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변화 크기가 똑같을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똑같을 경우는 가격 쪽에서 불변이 나오든 양 쪽에서 불변이 나오든 한 개만 불변이다. 이때는 수요 공급이 다 증가했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고 가격이 불변. 얘는 수요가 증가 감소니까 양이 불변이므로 가격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굳이 두 개 따질 거 없이다. 여기서 올라간다 했으니까 올라간다. 왜? 얘도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두 개가 다 올라가는 거다.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면 가격도 불변이 돼버리기 때문에 둘 다 불변 나오므로 안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꾸 반복해 보세요. 헷갈려요. 처음엔 헷갈리지. 아직 그래프도 잘 이해 못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놓으려는 걸 하려는 거죠. 그래프 없이 위에 있는 거 싹 지워도 밑에 것만 갖고 답을 풀 수 있도록 하려고. 근데 그거는 좀만 지나고 나면 다 잘해요. 연습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시험장에 어떻게 그래프 그려요 이거? 일일이 다 그래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갖고 그럼 이런 거 잘 나오냐고? 잘 나오죠.
여러분 밑에 보면 다음 문제 보면 문제집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이번엔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무슨 말인가? 자, 최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가격과 수량이 교차점이니까 이 교차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질 거예요. 교차점에서 가격, 수량이 정해져요. 그럼 가격은 P0, 수량은 Q0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대요. 공급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두 가지가 먼저 증가하는 걸로 해볼게요. 증가한대요. 그런데요. 이게 수요 증가가 큰지 공급의 증가가 큰지 같은지가 안 주어졌어.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수요 증가를 이만큼 그렸다고 쳐요. 수요 증가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근데 공급 증가를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공급도 증가인데 이거보다 크게 그릴 건지 작게 그릴 건지. 만약에 이거보다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보다 크게 그리면 공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교차점이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공급 증가가 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차점이 요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전보다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P1, 수량은 Q1으로 되고 균형점은 이렇게 이동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늘어요. 이러면 이렇다고 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균형량은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죠.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여러분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교차점이 요 점이에요. 이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대요. 그러면 가격은 수량은 요 점에서 정해졌죠? 근데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제가 그냥 임의대로 수요 증가 쪽이 크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수요 증가 쪽이 크다고 가정해놓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조금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교차점이 요리 바뀌죠. 이 점으로 바뀌면서 균형점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고 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그래서 그 전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게요. 또 하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또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보다도 가격과 수량 우선 먼저 최초의 교차점을 찾아야죠. 여기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다고 가정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같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같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 교차점이 요점이 되면서 그 전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격과 수량은 요점에서 정해지겠죠. 따라서 가격은 변함이 없고 양만 증가하겠죠. 이럴 경우는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해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둘 다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해.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공급의 증가가 크잖아요. 가격은 떨어져.
수요의 증가가 크잖아요. 가격은 올라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똑같잖아요. 가격은 불변이야. 아, 가격은 변화 크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군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수요 공급이 다 증가하는 경우로 제가 그렸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도 그림을 그리면 3개가 나와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걸 일일이 그래프로 그리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알 수 없음이 하나 생겨요. 알 수 없음이. 알 수 없음이 생긴다고요. 알 수 없음이 생긴다는 말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가격이 됐든 양이 됐든 알 수 없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줘졌다고 해봐요. 수요는 증가해. 근데 공급은 감소해. 딱 이것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크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수요 증가 따라가서요. 수요 증가 따라가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증가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고 해봐요. 그럼 공급 감소를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수요 증가를 따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공급의 감소를 따라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양은 줄어들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증가 감소니까 양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수요 증가도 가격 올라가고 공급 감소도 가격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따라서 여러분, 수요는 증가고 공급이 감소한다만 주어지고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확실하게 올라가. 근데 양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프린트에 제일 밑에 보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하나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이제 하나씩 그려서 드디어 그래프를 놓고 문제로 딱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다고 했죠. 이 표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다고. 기본 과정은 그래프로 그냥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래프 그렇게 그리는구나. 그리고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대충 알겠다. 이 정도만 하세요. 몇 퍼센트만 이해하면 여러분 최소 30-40% 많이 이해해서 60% 이해하면 정말 잘한 거고요. 30-40%쯤 이해했다면 넘어가 주세요. 봐봐요. 117페이지 진짜 많잖아요. 118페이지에 걸쳐서. 이거 하나하나 그래프로 다 원래를 그려가면서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프 다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걸 하려고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 기본 했죠? 심화 과정에 가면 또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그럼 공급의 감소는 이게 크다면 가격 올라가고 양 감소. 그럼 둘이 같다면 가격은 불변, 가격은 올라가고 양 불변.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든 무조건 올라가.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은 상황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 양은 알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얘기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십시오. 일단은 아셨죠?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제가 요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기본 과정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어느 거 강조하면 첫 번째 그렸던 그림 수요와 공급의 변화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거 그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2개를 갖고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탄력성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탄력성 부분이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120페이지. 우리 쉬었다가 탄력성으로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